For the people 뭐 그 있었잖아요. Of the people. 그다음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전 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아니 이건 정치가 아니고 by the people, 예,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예, 이게 한국어로 하면 되는데 꼭 굳이 영어로 얘기해서 제가 또 막혔습니다.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를 위한 뭐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나라는 저는 좀 사실 물음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빼고 다른 종목들이 지금 어떤가요?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러나 밤 사이에는 엔비디아가 세상을 구했고 엔비디아도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16.4% 상승을 했습니다. 785.38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여전히 프리정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지금 800불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 799.3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제 시외에서도 계속해서 1.78%가 더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어마무시한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현재 실적 발표가 되면서 개선된 포워드 PER이 27배. 현재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30배가 안 되는 1년 보유했을 때 30배가 안 나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PER이 100배에서 65배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당연히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1,000불 혹은 1,200불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좀 민심을 조사해 본 결과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겠다라는 시점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민심을 조사하셨다고요? 예. 뭐 리서치 회사 하나 차리신 거예요? 저는 가볍게? 매일 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한 아. 1,300명 정도 오셨고요. 네. 저희가 투표를 해봤는데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스플릿 때 팔겠다. 스플릿에 대한 얘기가 좀 있나요? 일단은 1,000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플릿을 전제에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번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봐서는 네. 아직까지는 투심이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밤 주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800불 콜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불 콜옵션이라는 게 뭐죠? 800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옵션을 실행해서 레버리지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래인데 그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콜옵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짜 800불 넘어가면은 이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누르는 또 세력이 있겠죠? 실제로 어제가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 상황에서 800불이 넘어가면 반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오늘 밤에는 800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선 고지를 지켜라. 나는 맞겠다. 이런 또 팽팽한 수급 싸움이 펼쳐지겠군요. 우리 보유자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로 넘어오면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7%. 그러나 음봉 흐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하면서 장중에 16만 6,900원 선까지 올라가며 6% 넘는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인데 어떻게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처럼 좀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김태성 교수님? 아니죠. 네, 엔비디아처럼 못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만큼은 올라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어디 그러면 지금 네. 사도 돼요?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매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천천히 이제 이 매집해가는 형태의 이 매매 형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라도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 이제 추세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산업의 이제 성장을 보면서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 기업이니만큼 네. 저는 SK하이닉스만큼은 저는 여기서 만약 가격적으로 조정을 더 준다라고 하면 혹은 기간적으로 조정을 더 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사 모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의 어떤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이 차익 매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네. 주가 올라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주도 SK하이닉스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지금 업종 상승률을 봐도 사실 어제는 전기전자 반도체가 막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위에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주도 좀 꺾인 것 같은데. 네, 뭐 외국인들은 일단 뭐 코스닥 시장에서 뭐 특히 IT 관련돼서는 유진테크, ISC 정도를 제외하고 뭐 매수세가 쉽게 보이지 않는 국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만큼 탄력이 붙지 않은 이유는 엔비디아랑 연관이 있는 종목이 단연코 없죠. 하이닉스 빼고. 뭐 어떤 종목이 관련이 아니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인맥도 건너다 보면은 다 안다 이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지인의 이렇게 회사가 연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빛반도체 정도하고 몇 개 그 하이닉스와 소위 이제 후공정 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는 다 뭐 거의 엔비디아만큼 비싼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아닌데 엔비디아만큼 이미 비싼 상황이고 그나마 저도 뭐 살만한 건 SK하이닉스 하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외 나머지 종목군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 종목을 살려면 엔비디아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코스닥 시장에 나타나는 변동성은 뭐 너무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AI 반도체가 확산된다고 해서 코스닥의 뭐 시총 한 5천억 내외의 종목군들이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고 뭐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설계 능력이 갑자기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일은 뭐 단언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의 시기고 다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일 때죠. 저는 제가 지금 방금 김정희 교수님을 좀 째려봤거든요. 너무 얄밉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반도체주 들고 있으면은 더 못 올라간다라는 제한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제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를 네.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뭐 좀 전에 김태성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신규 매수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추격해서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스크를 그만큼 내가 안고 산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쵸. 저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생각하는 목표가도 더 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네.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살만한 종목은 지금 SK하이닉스 외에는 별로 안 보인다. 삼성전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윤혜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도주의 여왕의 그 필명에 걸맞은 지금 시장의 반도체주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좀 주도적인 종목은 뭐가 보이십니까? 사실 너무 지금 이 반도체 안에서도 수급이 왔다 갔다가 빠르다 보니까 네. 뭐 정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딱 어떤 종목이 지금 주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렵다는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어저께 저희가 어제 방송 봤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탑픽 종목을 하도들 다들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노래를 하나 짧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주시죠. 자, 오늘 만약에 비겁하게 대답을 회피하시는 분들께는 이 음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예림 교수님. 제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 그래서 한미반도체 사요 안 사요 이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나한테도 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확실하게 본다면 사실 지금 뭐 저점에 있어서 모아나기 좋은 반도체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또 아나운서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뭐 대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간 가온칩스를 봐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네. 방금 이제 고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긴 갈 거지만 뭐 이것들을 당장 추격 매수한다면 아시죠? 지금 내가 사면 바로 콱 물린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 대장지들의 흐름을 보면서 뭐 조정이 안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반도체로 빠르게 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주들을 보시고 네. 아니면 나는 좀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적립식 매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또 대비를 하고 오신 우리 윤혜림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결론을 명확하게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 지금 이제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 김정일 교수님께 들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총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수익률을 올려드리기 위한 노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시청률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황 사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2배 더 늘어날 2배. 거다. 기준은요, 언제까지? 2026년 정도를 네.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배가 늘어난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돈을 차지하는 부분은 결국 AI 반도체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 2017년까지 끌고 가면은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도 DDR5로 교체가 70%, 80%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D램 역시도 2025년까지만 좋은 게 아닌 6년, 7년까지도 여전히 교체 수요가 견조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라리 반도체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AI는 너무 비싸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D램 관련주들은 지금 다 박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D램 관련주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램 관련주에 대한 우리 김조일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엔비디아가 꺾여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1,000 간다고 쳐보죠. 지금 뭐 $700 후반입니다. 뭐 러프하게 $800라고 칩시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한 15% 내외 정도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가 틀려서 꺾이기 시작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한 40%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에 40% 그냥 폭락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미스나거나 뭐가 안 맞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두 배나 큰데 이런 종목을 지금에 와서 추격 매수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대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다운사이드를 고려한 뭐 푼 매수를 동반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선물 매도 같은 것들을 뭐 동반한다든지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해치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아마 지금 신규 매수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하이닉스는 레거시가 있지 않습니까? 2월 달 20일까지 발표된 실적에서 반도체 어떻게 나왔죠? 물량 증가하죠? 금액 증가하죠?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속도는 시장에 생각한 대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HBM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레거시도 잘 되고 있고 레거시 쪽에서의 가격 회복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두 가지가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HBM은 독점, 그다음에 레거시의 전반적인 회복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가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사이드는 지금 과거의 그 PBR 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2.5배에서 한 0.7배 사이로 움직이는데 지금 2배를 조금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네. 아직도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그게 예전만큼의 시황이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반기까지 HBM 못 들어오고 HBM에서 독점력이 유지된다? 그러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가장 좋았을 때가 2.5배였는데 업사이드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지금도 업사이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HBM이 설사 둔화된다고 했을 때도 뒤에 안전마진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살펴봤을 때는 네.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무도 언급조차 안 하시네요. 김태성 교수님. 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또 박세권에 갇혀 있는 주가 네. 아닙니까? 지금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거다. 나도 있다라고 분명히 고개를 들 날이 올 거다. 아닙니까? 에너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기회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을 트레이딩할 거냐 아니면 조금 처져 있는 쪽을 이제 밑에서 천천히 좀 담아볼 거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에 이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처럼 계속해서 고가권에 혹은 가온칩처럼 계속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TSE처럼 일단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TSE와 같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천천히 매수하는 데는 충분히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쪽의 킬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낼 거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SK하이닉스가 가는 만큼 저는 삼성전자도 추후에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조금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그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그쵸.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그걸 살펴본다면 무언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의미 있는 성과가 아직 그 외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돌고 있는 뉴스들은 삼성전자에 불리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주가를 막고 우리 지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지지만 네. 결국 삼성전자는 시간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영원히 HBM으로 못 들어간다는 그런 가정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가정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시기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주가 조정의 원인이니까 그러면 뭐 올해 좀 기다리실 분들은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성과를 염두에 둔다면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들의 강세. 지금은 일단 큰 형님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종목들 과연 그 동생들, 그러니까 중소형 소부장단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탑픽 종목을 골라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효 고수는 SK하이닉스의 밸류 상단까지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태성 고수는 혹시나 역시나 윤혜린 고수 AA 반도체주를 체크해보고 상대적인 약세 반도체주를 적립식으로 매수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실적과 옵션 환장의 콜라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잘못 읽은 게 아니었네요. 환장의 콜라보. 자, 이어지는 오늘장 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